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어느 정도 허탈함이 느껴져도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5,000달러대까지 후퇴하면서 생각보다 꽤 큰 폭의 하락세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암호화폐 시장에만 충격이 온 게 아니라 주식시장도 인플레이션 정책 대응 충격으로 인해서 흔들렸다는 점인데, 기본적인 전망들은 꽤 어둡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내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진작에 물 건너갔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겨울이 왔다, 오래 못 간다,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적으로는 저항선 돌파만 이뤄내면 큰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과연 이런 식의 반등이 이번 연말 연시에도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3,7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됐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석들 보고 있으면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간이 작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이 저평가를 노리고 추매에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이지 여전히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퇴임 하루 전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제이 클레이튼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 정도면 리플이 제이 클레이튼과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저분한 게, 자신은 아폴로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하는지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SEC 위원장 재임 당시에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폴로 인베스트먼트의 회장이 바로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이 정도면 사기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듣고 있으면 짜증나는 전망도 있고, 그래도 위안이 되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념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연 나는 투기성 목적을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건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비전을 바라보고 투자의 목적으로 시장에 들어온 건지 다시금 되묻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5,000달러대로 후퇴하면서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FOMC 회의 결과 발표 직후에 벌어졌던 안도랠리는 영국 중앙은행의 전격 금리 인상 발표 소식에 힘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상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심은 완전히 얼어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수준을 보여주면서 연중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이 느려지면서 5만 달러와 5만 5천 달러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4만 6천 달러 200일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 5만 달러와 5만 5천 달러 구간의 강력한 저항을 고려하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하방 소진 신호를 기록했고, 이건 단기적으로 가격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RSI는 여전히 과매도 상태이고 지난 9월과 비슷한 수준인데, 당시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만 주간 차트 상승 모멘텀이 상실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69,000달러 사상 최고가에서 여러 차례 실패한 것은 더 넓은 상승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은 현재 중요한 시점에 있고, 구매자가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추가적인 20% 하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파이 디지털의 경우에도 우려 섞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델파이 디지털은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지수 이동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을 테스트하는 과정 이후에 기술적으로 많은 것이 준비돼야 한다. 비슷한 상황이 지난 5월 하락장 이후에 나타났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찾는데 2달 더 걸렸다. 5월 하락 당시에도 지금처럼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증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위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 또는 변동성 급증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미국 연준 회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지면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의 상황을 카피앤페이스트한 것처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난 9월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하락 횡보를 이어가다가 큰 랠리로 이어졌습니다. 이 차트 자세히 보시면 카피앤페이스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은 위안이 되는 온체인 데이터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의 USDT 보유량이 9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투데이는 이와 관련해서 이건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트레이더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본격화될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 측은 거래소 보유 USDT 물량이 전체 유통량의 22.5% 수준까지 올라왔다.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트레이더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입금한 비트코인 물량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평균 지표를 보면 2.655 BTC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매도세가 약화되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비트코인 강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3,700달러 수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고 있는 충격파를 함께 흡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판국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부문 책임자인 주리엔 티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사용자 증가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지 여부는 2022년 흥미로운 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18년 2월 이후에 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1% 수준이었는데 현재 21% 수준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연중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지배력이 비트코인의 절반 정도로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알트코인 대장으로서 추후 비트코인의 흐름보다 이더리움의 흐름이 알트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요즘 하나둘 그래서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도 눈여겨서 체크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참 그 시작점의 실체를 놓고 시간이 갈수록 의구심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의 불화성 인터뷰를 놓고 말들이 참 많은데 그의 거짓말 수준이 참 놀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타임테이블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는 SEC 위원장 퇴임 하루 전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다 석 달 뒤에 대형 투자사인 아폴로 인베스트먼트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비슷한 비트코인 투자사인 원리버 고문으로도 합류하게 되는데 이 회사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번에 제이 클레이튼이 비난의 중심에 선 것은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SEC 위원장 재임 시절에 아폴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제이 클레이튼의 금융투자 내역서를 보면 아폴로 인베스트먼트에 이미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제이 클레이튼은 2017년에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재임 당시에 비트코인은 증권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끼쳤고 퇴임 하루 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최대 경쟁자였던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바로 톡겼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재임 당시 사실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위해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더 이상 의혹 수준이 아니라
수사와 소송의 대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리플이 SEC와 제이 클레이튼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 결과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SEC는 상당한 수세에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튼 상황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는 주주들과의 회의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 창출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안과 빅테크 혹은 은행들과 파트너십 형태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호적인 장기 부채를 생성해서 비트코인을 모기지로 활용하는 방법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흥미 위주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모두 잠재적인 이니셔티브일 뿐 공식적인 조치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12만 2,478개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58억 달러 규모입니다. 영국에서는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테크 전문 온라인 미디어인 핀엑스트라 보도 내용을 보면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 머큐리오가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 금융기업 34%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큐리오 측은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찾는 고객의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안에 법정 통화 결제와 암호화폐 결제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호평 분석을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메타버스와 웹3 개발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 블록체인은 중앙기관과 독립적으로 모든 가상개체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 소유권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능은 메타버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웹3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통해 중앙 집중식 제어를 부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사용자는 메타와 구글, 애플 등 제3자 플랫폼 없이 웹3에 로그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발명 이후에 가장 파괴적인 기술 트렌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소식들 잘 챙기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